주식 기준 보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주식 선택권을 종업원에게, 임직원에게 부여를 한 거죠. 자, 주식 선택권은 미래에 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하면 주식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 결제형이죠.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으로 인식. 왜냐하면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주식만 지급하면 되지 뭐 다른 현금이나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거나 그런 지를 않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식 선택권은 전부 자본입니다. 자본. 자, 자본의 특징은 재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죠.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본 자체를 독립적으로 재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주식선택권의 각 연도말 공정가치가 쭉 달라집니다. 1000원, 1200원, 1500원 달라지지만 여기 보상원가 구할 때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의 공정가치, 여기 보면 X1년 1월 1일 날 부여를 했죠. X1년 초에 부여를 했는데 이 부여일의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가 1000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일정하게 인식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원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재측정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여일의 공정가치 1000원이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달라지더라도 보상원가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임직원 10명에게 X3년 말까지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식선택권 10개씩을 부여했죠. 그래서 가득기간이 3년입니다. 영역 제공을 3년 동안 해야 주식선택권을 부여해서 행사하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단위당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주당 액면금액이 10,000원. 공정가치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퇴사 비율 쭉 나와 있죠. 그래서 X3년 말에 주식선택권 50개의 권리가 행사되어 자기 주식을 교부하였다.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보유했죠. 자기 주식이 아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주식을 이제 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에서 X3년 당기순이익과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이 주식기준 보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누적 보상원가를 먼저 각 연도별로 계산해 봐야 돼요. 자, 가득기간 중에 가득기간이 3년이죠. 영역 제공 3년을 해야 가득되기 때문에 가득기간 중에는 항상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자, X1년 말에 추정할 때는 퇴사 비율이 16%로 추정했습니다. 자, 10명 중에 16%는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84%만 가득돼서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주식을 받을 권리가. 그래서 10명의 나머지 84%만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10명의 84%면은 8.4명인데 사람을 뭐 소수점으로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문제에서 아마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10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맞죠. 좀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입니다. 자, X2년 말에 마찬가지 퇴사 비율이 16%인데 이 문제에서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 각 연도별 퇴사 인원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각 연도 말에 그 가득 기간 중에 총 퇴사 비율을 제시를 한 거죠. 문제 어떤 문맥상. 그래서 X2년 말에도 16%가 퇴사하고 나머지 84%, 즉 8.4명이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X3년 말에 봤더니 3년 동안 실제 퇴직한 인원수가 13%고 나머지 87%가 실제 주식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87%, 8.7명의 실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한 명당, 이게 사람 수니까 한 명당 10개씩이죠. 그래서 10개를 꼭 곱해야 됩니다. 한 명당 10개. 그 다음에 개당 주식선택권의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1월 1일 공정가치가 X1년 1월 1일 1,000원으로 주어져 있죠. 1,000원. 그래서 그 뒤에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변화했어도 그거는 전혀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서는 이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항상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재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여일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가 1,000원이에요. 1,000원으로 인식하고 3년의 영역제공 조건이 있기 때문에 X1년 말에는 누적 보상원가를 총 보상원가 추정액의 3분의 1만, X2년에는 3분의 2, X3년에는 3분의 3을 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연도 말 누적 보상원가를 계산한 뒤에 그 각각의 차액이 각 연도별 보상원가죠. 그래서 X1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28,000원, X2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여기 두 금액 차액 28,000원, X3년에 인식할 보상원가는 요 차액 31,000원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X3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는데 회계 처리를 실제 이제 해봐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회계 처리를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한번 논리를 한번 보세요.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누적 보상, 주식 보상 비용이나 주식 보상 비용 환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X3년에 주식 보상 비용이 31,000원이죠. 31,000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1,000원 감소입니다. 31,000원 감소.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해야만이 자본이 변동하죠. 그래서 자산 부채의 변동액을 따져보는 것이 보통 훨씬 더 빠릅니다. 일일이 자본 항목 회계 처리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자산 부채의 변동상을 따져보는 게 빠른데 여기에서는 일단 주식 결제형이기 때문에 부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금 결제형이면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부채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부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채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부채의 변동액은 자산 변동액에서 부채의 변동액을 빼면 자본 변동액이 나오는 거죠. 자, 부채의 변동액은 제로니까 자산의 변동액을 보면 되는데 이 실제 회계 처리에서 X3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X3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X3년 말에 50개의 권리가 행사돼서 행사 가격이 단위당 15,000원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때 15,000원의 현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15,000원의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총 몇 개? 50개. 그래서 50개에 대해서 15,000원씩 해서 75만원만큼의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증가액은 이와 같이 자산 증가액, 즉 현금 납입액 75만원 요게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죠. 1, 2, 3번 중에서 75만원 증가는 1번 뿐입니다. 자,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보면 X1년, X2년, X3년 말에 각각 아까 여기 계산한 주식 보상 비용 있죠? 연도별 주식 보상 비용을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주식 선택권, 이건 모두 다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은 항상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50개의 권리가 이미 가득된 것 중에서 행사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현금 납입액이 얼마? 50개에 대해서 행사금액 개당 15,000원에서 75만원 현금이 납입됩니다. 따라서 현금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50개의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50개 곱하기 주식 선택권은 얼마로 측정한다?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1000원이므로 50개 곱하기 1000원에서 주식선택권 5만원이 차감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신주를 발행한다면 대변에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자기 주식을 교부했기 때문에 교부한 자기 주식의 원가가 취득원가 70만원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70만원을 차감합니다. 원래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자본 항목은 대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의 차감 항목은 차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취득한 자기 주식은 차변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자기 주식을 교부를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 항목 자기 주식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다시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70만원을 제거하고 나머지 차액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주식 선택권 전부 자본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에서 X3년도 회계 처리에서 주식 선택권 자본, 자기 주식 자본 차감 항목, 이것도 자본이죠. 이것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주식 선택권 자본, 주식 보상 비용도 이거는 사실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인데 이것도 사실상 뭐예요?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 항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X3년도 회계 처리에서 다 자본 항목이고 요 현금 요것만 자산이죠. 그래서 이 자본의 변동 영향을 이들 자본 항목들을 다 계산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증가액에서 부채의 증가액을 빼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연습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좀 익숙해지면은 쉽게 문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